이제 정치권 현안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강서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두 분이 다 강서구 의원이시고 강서구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우리 구영식 기자님. 그러니까 김포 서울 편입론. 물론 이 김포가 또 바로 강서구 붙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 뭐 가라앉은 듯 하지만 또 가라앉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진 의원님 이 사안 왜 국민의힘이 던졌고 국민의힘은 무슨 계산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들이 예산 결산 심사를 하면서도 정부에 따져 물어봤더니 정부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야말로 당에서 또 김포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냥 꺼내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포 선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꺼내놓은 것 같은데 아주 얄팍한 계산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땅값이 조금 오를 것이고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집값 오르는데 국민의힘 지지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꺼내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출발했는데 그게 너무나 명분이 없으니까 그 서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 뭐 구리, 남양주, 뭐 과천, 고양 이런 데도 원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다가 더 크게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확장해 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광역 경제권 전략을 잘 다듬어 가지고 꺼냈던 얘기가 전혀 아닌 것 같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꺼내본 얘기인데 파장이 너무 커서 자기를 또 주워 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십니까? 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이후에도 별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못하죠. 이게 김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입되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불리한가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찬반을 좀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사이에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좌지간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또 김포시의 자체적인 도시 개발권도 크게 줄어들고 42개인가의 인허가권이 다 서울시로 넘어가 버리고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김포시를 위한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서울시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얻겠다고 김포가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니까 그건 좀 면밀한 검토, 논의, 뭐 신중한 접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서구 주민으로서. 아니 원래 사실 강서구가 원래 김포의 행정구역 상이었다가 사실은 이제 서울시가 확대하면서 사실은 이제 서울시로 온 건데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되는 사실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진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정부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 수도권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린 수도권의 문제와 연계해가지고 어떤 그 이익이 되는 건지도 사실은 의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여론도 사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고 그 전국의 여론도 사실은 김포시 편입은 별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고 하는 조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나름의 경쟁력을 확장해 갈 필요가 있지요. 근데 우선순위는 서울이 먼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서울은 메가시티고 오히려 이 서울의 그런 확장력 때문에 지방의 모든 자원들이 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전부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나오고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나오는데 한다면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방부터. 그러고 서울이 뒤따라 간다면 모르겠는데 서울부터 앞세우니까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도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대통령이 지방시대 열겠다고 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초광역 경제권 구상을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수도권은 빠져 있어요. 나머지 지방의 4개 권역부터 초광역 경제권을 실현하겠다라고 내놨거든요.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런 지방시대 계획을 내놨는데 이거를 정부가 다 공유하고 있냐? 공유하고 있대요. 그럼 여당하고는 공유하고 있냐? 공유하고 있다. 근데 왜 여당은 이런 얘기를 하냐? 공유만 하고 뜻은 다른가요? 공유만. 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참 답답한 사람. 정말 총선 앞두고서 거의 막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제 뭐 민주당이 잠깐 해봐야겠는데 뭐 이게 진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추미애 전 장관, 박지원 전 원장 원로들 네. 험지 출마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까?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도한 국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 것인데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그만한 절실함을 갖고 당이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당의 뭐 박지원 대표, 뭐 추미애 대표, 또 천정배 대표 이런 분들은 간판급 원로들 아닙니까? 그 뭐 이름 석자만으로도 전국 어디에나 다 통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텃밭을 찾아서 총선에 출마하실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게 그 명망성이 있으니까 가서 헌신해 주시면 저는 그분들이 결코 뭐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를 하실 거라고 생각 안 들고 오히려 그렇게 험지에서 헌신해서 승리해서 돌아오신다면 전국적인 승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결단해 주시면 어떠냐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신들한테 이제 수용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러니까 그 광진구 제가 얼마 전에 광진구에 다녀왔는데 광진구에서는 또 추미애 전 장관님이 나오신다. 예, 고민정 의원 지역구에 광진구에 나온다는 얘기가 파다하고요. 박지원 원장은 이미 오래전에 해남 뭐 사실 진도 뭐. 예, 진도 고향인 진도에서 이제 마지막 봉사는 고향에서 하겠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글쎄. 사실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 의원님이 이제 굉장히 리스크 있는 발언을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네. 글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내 한켠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원로 정치인들은 후배들에게 좀 길을 터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그냥 정치권에서 은퇴를 할 게 아니라 정치를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고 그런 의지도 있는 분이고 또 박지원 대표나 추미애 대표 이분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뭐 이런 사람 100명보다 더 크니까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당의 자산으로 활약을 해주시면 그게 오히려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정치를 막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분들의 활로, 출로로도 험지 출마로는 좀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진 의원 얘기 한 반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여야가 지금 다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원로들 아니면은 뭐 그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들로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꼭 험지 출마를 강요해야 되나 사실 해야 되나 이렇게 압박을 넣어야 되나 사실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그 정치인들이 인입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실은 뭐 그분들하고 그 경쟁을 시켜서 사실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그분들하고 경쟁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예를 들어 영남에 있던 사람이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고서 거기 영남에 있는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물론 그 전체 판을 위해서 뭐 좋은 제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를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썩 예, 뭐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가령 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대구를 연고로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과거 당신의 지역구를 찾아서 다시 출마하겠다기보다 당신의 연고를 찾아서 대구에서 깃발을 들어주시면 우리 대구의 당원들에게도 사기가 올라갈 일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전략 차원에서 자꾸 강요하고 뭐 강제할 일은 아니고 그렇죠. 당신들이 결단해 주셔야 될 그렇죠, 문제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제안하는 거는 의미가 있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당을 위한 결단을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죠. 예. 자발적으로 해라. 그 얘기인 거죠? 교육시키자. 아까 교육기자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 두 분한테 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개개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제 간판급으로 그런 험지에 투입이 되면 그분들이 선거를 끌어가는 입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런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략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는데 그 괜히 보내면 그거야 그냥 무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윤핵관들 험지 출마, 이제 우리가 민주당 험지 출마 얘기를 했는데, 윤핵관들 험지 출마라고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뭐 버스 대절하고 뭐 90대 동원했다고 왜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간증할 때 뭐 권력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놓고 이제 들이받는 형국인데, 예. 인용환 위원장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 그러니까 진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용환 위원장은. 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까지는 생각은 아직 안 들고요. 근데 다만 나중에 인요한 위원장이 뭐 저 소신껏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다고 네, 얘기하지 그렇게 않았습니까? 얘기했죠. 신호를 받았다고. 예. 뭐 그 이심전심으로 통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죠. 그렇죠. 그거 탄핵 사유입니다. 그거.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이 예. 탄핵됐죠. 형사적으로 처벌돼야 될 사안이고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움직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대통령 직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결단을 해줘야 당이 뭔가 변모하려고 하고 그만큼 선거에 절실한 마음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사인을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할까요? 그러면? 하기 어렵죠. 예. 뭐 선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뭐 그런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역구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비례대표로 한 4년 하다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더러 당신 말이야 거기 말고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나가라라고 할 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제 지역구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네, 여기 못하고 다른 데 갈랍니다. 이렇게 결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자 고영식 기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가입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아마 사람을 모으는 것 같아요. 뭐 당원 명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3만 1,000명 정도 그저께 어제 3만 1,000명 정도 이제 그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지만 이준석 대표는 신당 창당을 안 하거나 못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변함 없으시죠? 예, 저는 여전히 똑같고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정치 입문했던 박근혜 때 정치 입문했던 12월 27일을 이제 D-Day로 삼았는데 제가 봐서는 12월부터 창당해서 4월 총선에 대응한다는 게 일단 물리적으로도 사실 혼자 뛰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당을 창당한다는 문제는 물리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고 그 제가 봐서는 지금 용산과 지금 어떤 그 협상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본인의 신당론을 용산과 그다음에 지도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 저는 뭐 어차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상위 목표는 대권 도전이기 때문에 하위 목표인 총선 출마가 사실은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김종인 사실은 그 위원장도 이준석에게 이제 내년에 배지를 달아라라고 꼭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힘에서 아마 결국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 의원님 근데 한동훈 장관이 요즘 최근에 비대위원장 또는 출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우선 저
저 정치권 내부의 얘기에 앞서서 우리 언론들이 한동훈 장관을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띄워요. 아니 민주당도 너무 띄워줘요. 한동훈 민주당도? 장관을. 민주당이 띄워줍니까? 예. 아니 언론도 지나치게 자잘한 것들 띄우지만 아니, 사실은 부인 또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부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목불인견의 수준인데 뭔 무슨 저 법무부 장관이 대구 방문했다고 네, 그걸 온 또 언론들이 다 난리가 쫓아가서 났죠. 뭐 팬 사인이니 팬 사진이니 진짜. 뭐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고 너무 띄워주는 게 좀 불만이고요. 예. 그 저는 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뭐 김기현 체제나 또 인요한 체제로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니 대중적으로 좀 그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한동훈 장관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동훈의 출격이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쓰기보다는 그렇게 내보내서 일단 총선에서 좀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도 사실은 얘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뒤로 밀린 것 같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상정을 했다가 이제 뭐 취소를 한 거잖아요. 철회를 한 거죠. 철회했죠. 철회를 했는데 그러면 11월 30일 날 국회 때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올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저 국회의장이 그 탄핵소추안이나 해임 건의안의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이 지나서 70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 간의 본회의를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법상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의 안 했다고 본회의를 안 열어버리는 것은 저는 국회법의 그런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야 간의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초기에 합의를 했는데 그게 11월 30일, 12월 1일 연이어서 이틀간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민주당은 11월 30날 본회의 때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날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때 뭐 다시 발의하게 될 거고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언론 상황을 너무 막 아니 KBS 하는 꼴 보세요. 언론은 무슨 점령군도 아니고 정말 못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좀 민주당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는 이동관 한동훈 탄핵을 다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전략적으로 보면 약간 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그 시중 여론은 한동훈보다 이동관에 대한 여론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동관에 대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실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이라든지 비판 언론 죽이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사실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동관 탄핵안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반드시 12월 그 회의 때 반드시 처리하고 총선 전에 특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는 당연히 조금 더 검토할 것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문제의 검사 2명, 이정섭 검사,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탄핵 소추안을 냈다가 의장께서 본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했는데 이번 11월 30날 이때는 다시 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진 의원님 거의 5분 이상 지나서 죄송합니다. 원래 40분에 끝나기 지났습니까? 너무 많이 앞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네, 너무 의미 있는 얘기였고 사실은 예산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진 의원님 많이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서유가 또 진 의원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